약제동, 완제동.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네, 창문 틀에서 살짝 점프. 전반적인 훈련 면에서는 가장 연대에서 훌륭한 간부이지 않나. 다양한 임무에 요구되는 완벽한 전투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온 박영규 상사. 모든 전투 기술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과 강인한 체력까지 겸비한 참 군인. 20여 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혹독하게 스스로를 담금질한 결과인데요. 너무 어수선합니다. 탕탕탕 하고 쌌. 그의 사전에 불가능한 임무란 없다. 오케이, 끝. 좋습니다. 자타공인 강한 훈련 마스터로 활약. 수도군단 특공연대 전사 중의 전사, 전투기술의 달인 박영규 상사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근접 전투에 대한 행동 절차를 교육받은 장병들. 주목해주세요. 차후 작전 지역인 격실에 범프 2단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교관들에 의해서 먼저 시험식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고 이것을 모방으로 하셔서 교육훈련 진행하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더 높은 단계의 내부 소탕 작전 시범 교육을 준비하는 박영규 상사. 한번 봐라. 내가 답안이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군요. 뭐 답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화식에 맞춰서 교육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 뒤에서부터 전진 수신호가 전달되자 1번 요원이 코너를 돌아 경계를 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격실을 향해 소리 없이 신속하게 이동하는데요. 그리고 열린 문틈으로 적 발견. 격발과 동시에 크로스오버로 격실 진입. 적을 제압합니다. 쐐기! 다행히 1번 요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첫 번째 격실 장악 성공. 클리어! 무빙! 다음 격실로 이동하는 대원들. 고! 물 흐르듯 신속하게 적진을 향해 전술적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닫힌 문. 문 안쪽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무빙! 은밀히 내부를 탐색하던 중 통로를 지키고 있는 적 발견. 지금부터 완벽한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내부 소탕 작전은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클리어! 다음 격실에선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성광 포금탄을 투하. 강력한 섬광과 폭음으로 적의 시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제압하는 겁니다. 클리어! 무빙! 이후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공격. 건물의 마지막 격실을 타격할 차례인데요. 고! 무빙! 섬광 포금탄을 사용하고 바로 즉각적인 사격을 실시합니다. 클리어! 라스룸! 여러 격실에 적이 산재돼 있는 내부 소탕 작전을 마친 박영규 상사.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장병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합도 조금 많이 안 맞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시험식 교육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흘린 땀방울만큼 좋은 성과와 결실이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국가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교육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를 위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가치를 나누는 박영규 상사. 역시는 역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도 부대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후배로서 항상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고참입니다. 평소에는 차분하신 그런 면모도 갖고 계시지만 일단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훈련할 때는 돌변해서 임무에만 정말 집중하고 그거에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시는 그 집중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 상사 별명 같은 건 혹시 있으신 게 있나요? 그 삼국지를 보면은 이제 여포라는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박여포라고 합니다. 박여포. 박여포. 예. 선두에 서서 어떠한 그 업무든 이제 뭐 작전이든 그렇게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간부입니다. 수도군단의 특공전사로 부대원들의 모범이 되는 박영규 상사.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술의 달인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군생활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처음에 이제 군 자원을 입대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군 출신이십니다. 해병대 출신이시고 또 해병대에서 또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생활을 하시다 보니 자연적으로 군인이 직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군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가장 강력한 부대이고 또 유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선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특전사령부 소속으로 이제 입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최초 인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에서 약 17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뜻을 품고 육군으로 전환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대테러전과 각종 기밀작전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 기술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는 병영 문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박영규 상사. 그의 오른팔에는 치열했던 군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패치들을 지금 달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건지 조금씩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교육 받았던 분야는 약 10가지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고 처음에 받았던 이제 UDT 실 버즈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붙일 수 있는 자격 패치입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 중에 나름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받았지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강화 조장을 수료함으로써 점프 마스터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군단 특공연대에 오면서 충위 탑팀 경연대에 나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수료를 하기 때문에 탑팀의 영광을 얻어서 탑팀 패치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에서 저격수 분야에서 좀 나름 정점을 찍고 싶어서 패치 수료함과 동시에 패치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 전문 교육 같은 경우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 특수전 학교에서 약 3주 동안 산악 전문이라고 하는 레인저 교육이 있습니다. 수료를 해서 패치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VBSS라고 하는 해군 승선 검문 검색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에서 아마 제가 최초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해상 대테러 관련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약 3주 동안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접 전투 교관과 전투 부상자 처치 교관 교육도 수료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패치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유격 레인저입니다. 제가 수도군단 특공연대에 처음 전입을 오고 처음 받았던 교육입니다. 약 5주 동안 하루에 한 끼 전투 식량을 먹어가면서 5주 동안 버텨서 받았던 교육입니다. 아마 이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전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본인이 몸으로 뛰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교육을 인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제가 몸으로 겪고 행동함으로써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지식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과 군인 출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한 정신력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덕분에 그의 이름 앞에 특공 전사라는 명예로운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 해상 침투 및 정찰 감시 기지 활동 등 적지 종심 작전 임무를 맡은 수도군단 특공연대. 이번에는 강상 침투와 관련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사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강상 침투에 관련된 기본적인 스킨스쿠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야외 수영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장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수복 같은 경우는 드라이 슈트로서 강상에서 침투 훈련을 실시할 때 전투복을 입고 적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투복이 젖지 않고 젖은 피복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이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드라이 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계 같은 모니터는 다이버 시계로서 수심과 그리고 산소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수심계와 산소통에 있는 감압 공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잔량을 체크하는 계기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침판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정확하게 해상 수중 독도법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표시를 하는 나침판이 되겠습니다. BC에 바람을 불어서 넣고 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납벨트입니다. 수중 내에서 침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사람의 신체의 무게를 포함해서 더 무게를 늘려 수중 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2kg 정도 무게가 되어 있고 저는 4개의 납벨트를 이용하여 8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할 인원들은 총 8명이 되겠으며
각자 장비를 직접 체크하고 안전 절차에 의해서 잠수 훈련을 실시할 겁니다. 스쿠버 장비가 제가 많이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중에서도 자신감을 배양받고 장비 숙달에 의해서 또 더 많이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에 앞서 장비부터 옮기는데요. 이 훈련 역시 박영규 상사가 교관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괜히 전투 기술의 달인이 아니네요. 본인들 서로 크로스하면서 개인 안전점검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물속에 많이 들어가서 아마 드라이가 많이 젖었을 거야.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본인의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도 좀 많이 하고. 박영규 상사는 UDT SEAL 교육 이후 스쿠버 관련 초중 고급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덕분에 강상 침투 교육 훈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천후 최고의 특공전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일단 오늘 진행하는 훈련은 먼저 호흡기가 이탈했을 경우 또는 추경이 파손 또는 이탈했을 경우 그리고 밸브가 잠겼을 경우 그리고 오리발이 벗겨졌을 경우 등을 대비해서 수중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적인 재반 활동 상황에 대한 4가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 4단계에 대한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를 착용하고 드디어 입수. 사실 물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작은 실수 하나로 문제가 생기거나 가자!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납 벨트를 차고 수심 10m까지 단번에 내려가는 부대원들. 이제 물에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도록 중성부력을 맞추는데요. 이후 박영규 상사의 수신호로 수중 응급처치 교육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호흡기가 입에서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라인 어딘가가 엉키거나 산소통 연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흡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실제 침투 훈련 시에는 예비 수경을 더 챙기는데 당황하면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통은 한 번에 2개를 사용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산소통 밸브 위치 확인 및 운용 방법 등도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소용없을 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압 기술로 안전하게 비상 상승하는 방법까지 숙달하는데요. 육지에서는 별것 아닌 상황일 수 있지만 수중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항상 물속에서는 우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급박해진 상황 속에서 대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우들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높게 생각하는 UDT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많은 스킬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스킬들을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하시는 걸 보고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몸소 쌓아온 훈련 경험으로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박영규 상사. 자, 지금 나온 장비들 공기 탱크 다 쓴 거는 우측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드라이 시트는 자 햇빛에 말려가지고 정리정돈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창끝 전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솔선수범하는데요. 처음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처음과 같이 동일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인원들에게 장비 정리와 그리고 결합 상태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중 침투를 위한 레펠 훈련, 해상 침투를 위한 스쿠버 다이빙 훈련, 그리고 육상 침투를 위한 근접 전투 훈련까지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특공전사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공전사는 훈련이 끝났다고 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무산소 운동 실시할 겁니다.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의 원활함에서 80에서 90%의 무게를 가지고 최대 한계치까지 뽑아내고 1분에서 1분 30초의 리커버리 시간을 갖고 강제 방법까지 한 다음에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력 단련 아시겠죠? 네.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체력 단련 역시 적당히는 없습니다. 최대치의 무게를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아무리 특공 전사라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작전들이 이제 시가지전 또는 도시 지역에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플레이트 캐리어라든가 아니면 뭐 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서구화되면서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소성 운동만으로는 이 대체품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산소성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전투 화중을 견디고 또 작전에 알맞는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덕목, 근력과 지구력. 아 이게 몇 킬로예요? 이거 지금 40kg입니다. 40킬로? 예. 와. 이거 웬만하면 그냥 진짜 성인 몸무게일 수도 있는데. 들 때 네. 웬만하면 다칠 수도 있어서 네. 혼자 들기보다는 주변 동료들이랑 같이 들어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투에 초점을 맞춘 체력 단련이기 때문에 손목이나 허리에 보호대 같은 보조 장비 없이 최대한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해 반복 운동을 합니다. 무게가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이거 몇 킬로입니까? 네, 지금 제 원RM의 약 80% 정도를 들 수 있는 무게여서 10kg, 20kg, 10kg 해서 40kg에 롱바가 20kg짜리입니다. 그래서 총 무게가 지금 100kg입니다. 와, 지금 100킬로짜리 드신 거예요? 예. 레벨이 다르신데요? 아닙니다. 100kg짜리로 이제 지속적으로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피라미드 운동식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조금씩 내리면서 개수를 더 많이 갖고 가는 이제 그거는 무산소성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으로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무조건 100이지. 이게 몇 개 하실 겁니까? 100 아래는 없어. 남자 아이가. 할 수 있어? 해봐. 이때 박상사를 도발하는 상남자 등장. 할 수 있으세요? 아직 안 해봤는데 네. 한번 보니까 옆에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100kg 4개 이상하기? 5개 이상하기? 예? 호기심에 도전해보는 100kg 벤치프레스. 야도 안 되겠다. 도전 성공! 최대 10개 이상 반복하는 박영규 상사의 실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나와. 너무 무겁습니다. 다음 도전자. 도전자.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부대원이 호기롭게 도전해보는데요. 하지만 역시 실패. 100kg이 그렇게 만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들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는. 와. 남자는 100이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근육값을 벌기 위해서 체력 단련한다. 남자는 약하지만 아버지는 강하다. 그럼요. 그 맘 제가 잘 알죠. 아이들 생각하면 없던 힘도 불끈불끈 솟아나죠. 소실적에는 한 150, 160까지 들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근육이 좀 이제 쇠퇴해지면서 많이 못 들고 있습니다. 전혀 세트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한참 이제 자라나야 되는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인하게 한번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에 지칠 법도 한데 그럴수록 더욱 스스로를 단련한다는 박영규 상사. 10년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나는 늙어서 안 될 것 같아. 넘을 수 없는 세월의 한계도 박영규 상사는 특공전사의 정신으로 이겨낼 것 같은데요. 이제 특공 아빠 그 힘의 원천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하는 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나와 반기는 아이들. 아빠들은 저 맛에 살죠. 뭐 했어 오늘? 박영규 상사는 슬하에 3남매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학원에서 공부 중이랍니다. 뭐 했어? 어린이집 갔다. 어린이집 갔다 왔어?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셋째가 태어나고부터는 아내가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는데요. 다시 말래? 시작. 안돼. 안돼. 센데? 네,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박영규 상사. 그래? 학교 걸어가야지. 사실은 종종 하는데 또 져줘야 돼서 평소에는 많이 못 놀아주는 편인데 그래도 좀 일찍 퇴근하면은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저랑 많이 얼굴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아빠 닮아서 좋아요? 어때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 그래요. 아이들하고도 좀 유대하게 많이 좋네요.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죠. 아. 이 집은 불밖에 없는데 한 명이 저희 집에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이 조금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강사님이 계시면? 네. 엄격하지만 부드럽고 솔선수범하면서도 협력할 줄 아는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이 꿈이라는데요. 주말에 이제 시시하고 있는 뭐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설거지 그리고 집안 청소 정도는 이제 제가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집에 오면은 와이프가 좀 쉴 수 있게 여건을 좀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는 잘하시나요?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 설거지는? 네. 아 그래요? 꼼꼼해요. 아 설거지 만들기 힘들어요.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 아내입니다. 바닥 깨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그때 같은 반 짝꿍이었어요. 아닌데? 예. 기억이 같은 반에 이렇게 그때는 그냥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냥 한마디 안 섞다가 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한 26, 5? 이때 그냥 동창회를 해서 나와서 그냥 봤던 거죠.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좋아했고 네. 예, 또 이게 좀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첫사랑이에요. 근데 안 믿는데 아무도 안 믿어. 저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집에 오면 꼬리가 말려요. 부대에서는 좀 강연하고 이렇게 좀 외적인 풍기는 모습이 있지만 집에 와서는 좀 많이 수그러들죠. 자존감이 좀 낮아져요. 많이 부드러워진 거거든요, 이게 인상이요. 정말로. 예.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럽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셨나 보네요, 사모님. 목숨이 한 개잖아요. 목숨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아이고, 남편으로서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100점을 주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부대 업무가 원체 바쁘고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 90점만 줄게요. 후한데. 왜요? 한 70점 생각했는데 네. 앞으로는 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사랑해. 그래. 고된 훈련의 연속인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가족 덕분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과업은 전투부상자 처치입니다. 이 전투부상자 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70%는 과다출혈 억제입니다. 교전 중 발생한 부상자의 골든타임을 늘리는 응급처치법 교육 시간인데요. 치료와 처치는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골든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치를 해주는 겁니다. 적의 후방 지역의 침투에 작전을 펼치는 적지종심작전에서 부대원 누구도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전투부상자 처치 교관 자격증이 있는 박영규 상사. 전투부상자 처치 교육 훈련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거대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총기, 탄약, 그리고 통신 장비를 제거해 주세요. 총기, 탄약, 통신 장비 제거. 전투부상자 처치 과정 중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는 이 단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데요. 그 의식이 없는 부상자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 현상에 빠집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아직도 본인은 전쟁 중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아군에게 어떤 전투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상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거를 한 상태에서 처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일상적인 전투 상황에서 부상자의 심리 상태부터 출혈, 기도 확보 및 호흡 상태 확인, 그리고 체온 유지 방법까지 구급 키트를 사용해 전우를 살릴 수 있는 전반적인 응급처치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교육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 조금 미숙한 부분들도 있고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해서 얼마나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느냐가 내 전우에 대한 생명력의 골든타임의 연장을 길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교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전우들 때문이었습니다. 전우를 위한 자기 희생이야말로 오늘날 박영규 상사가 달인이 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서는 절대 군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작전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전우회와 동료회로 똘똘 뭉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화이팅 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위고 투게더가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남은 모든 차별을 압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남은 군 생활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